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계약할 때 대리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부동산 중개에서는 가족이고 부부 사이라고 하더라도 소유권자가 아니면 법적 권리가 없는 제3자입니다. 그냥 남이에요. 신용카드 같은 경우 남편 거 와이프가 생활비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카드값 많이 나왔다고 남편이 제 카드 와이프가 몰래 썼어요. 제가 쓴 거 아니에요. 카드값 못 내요. 이럴 수 있어요? 아니요. 카드값 내야 해요. 부부는 일상가사 대리권이라는 게 있어요. 굳이 카드 소유권자를 엄격히 따지지 않는 거죠. 그런데 부동산은 남편 거니까, 아내 거니까, 자식 거니까, 부모 거니까 제가 대리 계약할게요. 안 돼요. 그냥 본인 아니면 모두 위임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위임 서류는 명의자 본인이 발급받은 인감증명서 한 통과 위임장 양식에 대리권을 준다는 내용을 작성하고 본인 인감도장 찍으셔야 해요. 이때 인감증명서는 대리 발급 안 되고 명의자 본인이 직접 발급받아야 하고요. 위임장 양식은 법정 양식이 없으니 위임자와 수임자 인적사항, 물건지, 주소, 대리권 범위 등을 작성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대리권 범위는 계약에서 잔금까지 이런 식으로. 실제 중개를 하다 보면 동네에서 안면이 있고 몇 년 동안 계속 관리하게 되는 집들이 있어요. 건물주와의 신뢰관계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 집들은 그 집 가족관계 내부 사정을 잘 아니까 가족분이 오시게 되면 위임장 꼭 가져오셔야 해요.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아는 처지에 왜 귀찮게 그런 걸 가져오라 그래. 이러신단 말이에요. 중개업자도 너무 야박하게 서류 다 해오라고 말하기 참 껄끄럽고요. 그래서 실무에선 본인이 못 올 경우는 중개업자가 소유자 신분증 사진 전송받아서 등기부 열람해서 임차인에게 소유자 확인시켜 드리고 계약 시 소유자와 직접 통화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이 계약 과정에 동의하면 가족이 대리 계약을 합니다. 임차인이 불안해서 이 계약 못하겠다고 하면 계약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마저도 하기 싫다는 임대인들이 있어요. 자기를 의심한다고 기분 나쁘다고요. 그러면서 세입자가 왜 그리 까다롭냐, 그럴 거면 계약하지 말아라, 이제까지 다 이렇게 계약했다, 다른 부동산에선 그냥 알아서 다 해주는데 이 부동산만 왜 그러냐, 이런단 말이에요. 정상이 비정상 취급받는 사례가 많아요. 중개업자는 중개업에 있어서 가장 기본인 소유자 확인을 하는 건데 까탈스러운 중개업자 취급을 받아요. 귀찮아서 싫다, 계약하려면 하고 말라면 말아라, 이러면 본인 의무는 저버리고 권리만 주장하는 거죠. 누구든 권리를 주장하려면 의무도 지켜야 해요. 특히 보증금, 소액의 월세 계약이 이런 취급을 많이 받습니다. 그저께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물건지 부동산이 따로 있고 제가 임차인 쪽 부동산인데 저녁 늦은 시간이라 계약금 일부 5% 입금하고 다음날 오후에 계약서 쓰기로 시간도 다 정했어요. 그런데 계약날 1시간 정도 남겨놓고 물건지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어요. 소유자가 오지 못해서 어머니가 대신 오신다고. 그렇게 계약해도 될까요? 그리고 소유자는 딸인데 계약금, 잔금, 월세 모두 어머니 계좌로 받으신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양해를 구하는 자체가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임차인이 동의를 하면 계약을 진행할 수 있긴 하겠지만 위임장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돈거래가 어머니 계좌로 이루어지면 이분은 소유자와 계약한 근거가 없지 않냐고. 임차인에게 동의를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지 아무런 법적 장치 없이 너무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랑 통화해보고 다시 연락 주겠대요. 잠시 후 전화가 왔는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를 또 하더라고요. 자기 집을 계속 관리해줬던 부동산이 원래 있는데 거긴 그냥 여태 해줬는데 귀찮게 그런다고 하신대요. 그리고 우리 고객이 중국 교포시거든요. 누가 들어와서 살 거냐고 물어보셔서 중국 교포라고 했더니 외국인과 계약 안 한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제 와서. 지역 거주민 상당수가 중국 교포 이런 분들인데 길 다니면 중국어 엄청 많이 들려요. 임대인의 의무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려 하고 권리 주장만 하시니까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그렇게 외국인이 기피 대상이었으면 애초에 집을 내놓을 때부터 말을 하셨어야지. 1시간 남겨놓고 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부동산 입장은 뭐가 되냐고. 계약하기 싫어서 일부러 꼬투리 잡는 건 아니냐고 그랬죠. 그렇게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에서 때마침 1시간이나 일찍 계약하실 분이 오신 거예요. 근데 현재 거기 살고 있는 세입자가 이사 빨리 나간다고 해서 잔금일까지 다 맞춘 상태고 벌써 이사 준비 끝났을 텐데 그분은 어떡하실 거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통화해 본대요.
예상대로 날짜가 너무 빨라서 번복이 어려운 상황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설득한 것 같아요. 계약금 잔금은 소유자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월세는 어머니 계좌로. 그런데 계약할지 말지를 임차인 인상 보고 결정하신대요. 임차인에게 대략 설명하고 일단 씩씩거리며 물건지 부동산으로 갔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하고 좀 이따 그 어머니가 오셨는데 인상을 팍팍 쓰시며 들어오시는 거예요. 민망하게. 근데 계약자가 점잖은 청년이라 인상이 마음에 드셨나 봐요.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 월세 놓는 집이 몇 채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떤 임차인이 보증금을 이삿 날보다 한 달이나 일찍 돌려달라고 하더래요. 근데 이 어머님이 시원하게 전액 다 송금해 주셨나 봐요. 공과금이며 관리비 정산도 다 안 했는데 보증금 중 일부 남겨놓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하도 연락이 없어서 나중에 전화해보니 벌써 이사 나갔다고 말하는 걸 깜빡 잊었다고 하더래요. 자기 받을 거 다 받고 아쉬운 거 없으니 후일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죠. 그 나간 세입자가. 그리고 집도 엉망으로 너무 더럽게 써서 고생하셨나 봐요. 그 이사 나간 분이 중국 교포였고 식당 장사하길래 쌀도 포대로 갖다 주시고 그랬었대요. 은혜를 뭐로 갚은 거죠.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 안 좋은 이미지가 생긴 거더라고요. 근데 어디 가나 일부 소수가 그러는 거지. 여기 오래 사신 분들은 더 화통하시고 성격도 깔끔하세요. 결론은 신분증 사진은 문자로 중개사가 받아서 확인시켜주고 계약하면서 스피커폰으로 계약자도 다 들을 수 있게 3자 통화하고, 특약사항에 보증금은 소유자에게, 월세는 어머니 계좌로 한다는 내용을 넣어서 계약을 완결했습니다. 부동산 계약할 때 이 서류를 첨부해라, 이 서류는 꼭 확인해라, 이런 내용을 설명해라, 이런 건 법에 없어요. 하지만 계약을 할 때 중개업자가 열람 발급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모든 공적 장부는 다 확인하는 걸 권고드려요. 너무 쓸데없는 서류까지 다 늘어놓는다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사고는 방심할 때 일어나거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